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알아보고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연예가 파의 시간입니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오늘 태양의 후예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끝났습니다, 드디어. 사실은 남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망언일 수 있지만 좀 네. 후련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신가요? 워낙 TV에 집중을 해서 제가 네. 말을 붙일 수가 없었거든요. 네. 사실 그 엔딩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김은숙 작가가 2004년에 파리의 연인 그 엔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을, 시청자분들, 어떤 분들은 정말 상상력이 좋았다는 분들도 있으셨고. 그때 꿈으로 끝났었나요? 김정은 씨가 썼던 소설의 이야기로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등병, 송중기 씨의 꿈이었다든지 뭐 이런 상상들도 있었었고 극 중에서 뭐 진구 씨하고 송중기 씨가 죽는다든지 또 아니면 또 김지원 씨가 죽는 걸로 막을 내리는 거였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면서 그 어쨌든 그동안 16부를 꾸준히 봤던 시청자들은 너무 슬픈 이야기로 막을 내리는 것보다는 좀 낫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번에 사전 제작으로 다 제작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전에 뭐 좀 나쁘긴 하지만 쪽대본으로 이렇게 이어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럼요.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네. 사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좀 안 좋게 끝나면 어떡하나 이게 좀 조마조마했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김은숙 작가가 사전 제작에 대해서 많은 장점들을 그 이야기를 했던 것도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네.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그거였대요. 예전에 사전 제작이 아니었을 때는 이제 드라마를 쭉 작가의 입장에서 모니터를 하면서 배우들의 장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면 네.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던 게 좀 아쉬웠다라고 한 인터뷰에서도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제작 드라마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좋았던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좀 스케일이 큰 그런 광활한 그 배경에서 그렇죠. 남녀 로맨스가 이루어진다든지 이건 거의 못 봤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정말 드라마 제작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얘기하고 말싸움하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예, 어디 공원에 앉아서 그냥 밀당 로맨스 하다가 끝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엄청나게 그리스에서 촬영을 네네. 했잖아요. 네. 어떻게 그 그리스 광활한 지역에서 송혜교 씨하고 송중기 씨가 로맨스를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최근에는 좀 보기 드문 사례였거든요. 네. 네, 거기다 또 재난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정말 리얼리티가 살아있게끔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럼 어떻게 좀 앞으로도 좀 사전 제작이 좀 더 이렇게 활성화 될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될 수 있는 환경인 게요.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하고 한중 합작이었잖아요. 네. 중국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만 해도 저희들이 이제 취재해서 듣기로는 일단 기본이 150억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생각했을 때는 태양의 후예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다고 우리 기준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네. 예능 제작할 때 150억 정도에서 출발을 한다고 보면은 큰 돈이 들어왔던 건 아닌 거죠. 그쪽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그럼 앞으로는 더하면 더했지. 또 태양의 후예가 성공 사례로 남았잖아요. 네.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진 않을 거니까 일단 사전 제작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이유는 제작비가 부족해서 못했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앞으로는 꾸준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제 송중기 씨가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건네 들었는데 네. 호텔에서 아주 여기자들이 아주 막 정말 화색이 돌았던 어떤 네.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마음일지 너무나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기자들도 팬인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팬심을 아무리 가라앉히고 중립적인 자세로 하려고 해도 좋아하는 사람을 취재 간다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영상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긴 한데 송중기 씨가 그 자리에서 좀 언급했던 게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언급을 한 게 그렇죠. 있습니다. 송송 커플. 과연 송혜교 씨와 정말 어떤 사이냐? 정말 궁금했잖아요. 네.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고 실제로 제가 뉴스 출연했을 때도 앵커님들도 물어보고 하셨는데 송중기 씨가 좀 시원하게 약간 그 청량음료처럼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넘을 수 없는 선배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류 대세 송중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류에 있어서는 정말 꾸준히 오랜 활동을 했던 게 송혜교 씨인데 선배가 촬영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울 점이 참 많았었고 네. 근데 그런 선배하고 열애를 낳았다는 자체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의아하면서도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네. 넘을 수 없는 벽이다라고 해도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남녀관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연예계에서 숱한 그 선후배 커플들을 많이 봤었고 친구였다가 연인이 됐던 그런 커플들도 많이 봤었고 그래서 근데 무엇보다도 실제로 사귀고 안 사귀고 이것보다도요. 두 사람의 그 어떤 조합이 너무나도 잘 어울렸어요. 남매인 듯이 닮았던 그런 모습이나 그렇죠. 또 멜로 연기를 할 때 그 어떤 그 감정선이라든지 너무나도 몰입도를 높였기 때문에 태양의 후예 시청률의 1등 공신은 송송 커플의 그런 케미 예, 그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죠. 뭔가 모르게 좀 둘이 어울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처음에는 잘 상상이 안 됐었거든요. 네. 막상 한 화면에 나오니까 되게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 뭔가 네. 좀, 예. 저도 캐스팅 됐다고 했을 때 작년에 제대를 했잖아요, 송중기 네. 씨가. 그래서 걱정을 했던 게 보통은 이제 군인에서 제대를 하고 나서 그 군대에 있었던 색깔이 없어지기 전에 그렇죠. 드라마로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일까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래도 군인 역할이니까 좀 살아나겠지. 그러나 송혜교 씨하고 상대역이라 그러니까 나이가 또 누나이기도 하고 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네. 의외로 너무너무 잘 어울렸고요. 두 사람이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오글거리는 대사조차도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뭐 반신욕하는 모습 나 거기서 보고 싶다, 뭐 이런 대사가 나와도 야 정말 어울린다. 실제 저런 커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처음에 혹시 시작할 때 이 정도 흥행 예상하셨어요? 백 기자님은? 이 정도까지는 사실 예상 못했습니다.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은 하겠지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한중 합작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보는 그런 시청자층을 어떻게 겨냥할 것이며 국내 시청자층의 그런 호감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했고 걱정되는 네. 부분도 있었는데요. 네. 태양의 후예 제작진 같은 경우에 양쪽에 대해서 정말 잘 그 사이를 오가면서 네. 양쪽의 시청자들 만족을 높였기 때문에 네. 이 뜻밖의 이런 킬러 컨텐츠를 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그래픽은 나가고 있지만 사실 총 제작비 130억 원. 아까도 네. 약간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사실 중국의 투자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들어온다고 보면 이 액수가 사실 엄청난 블록버스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또 저는 그렇게 전망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총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130, 원래 120억이었다가 10억이 더 추가가 돼서 130억이 된 건데요. 네. 일단 그 방송이 되기 전에 선판배, 32개국이 선판배가 되면서 네. 판권 수익으로 이미 저 제작비를 다 충당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네. 직간접 수익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일단 제작사에서 직접적인 수익이 15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4년 전에 해품달 이후 또 별그대를 봤잖아요. 네. 별그대 경제 효과를 가지고서 뭐 1조 원 이상이다. 혹자는 그렇죠. 뭐 3조 원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별그대의 경제 효과를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네. 뛰어넘을 걸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뭐 굉장한 인기라고 하는데 어떤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 지금 태양의 후예 인기가 높은 건가요? 송중기 씨가 이제는 국민 남편으로 등극을 한 상태고요. 아, 중국에서. 네, 그리고 저희가 별에서 온 그대 때는 김수현 열풍이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전용기를 띄웠다 뭐 했다, 회당 몸값이 뭐 5억 원 이상이었다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광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김수현 씨에서 송중기 씨를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럼 중국에서 계약을 할 때 광고 10억 선이었다면 김수현 씨가 지금 이제 송중기를 데리고 오려면 20억에서 30억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한 번 찍는데. 네, 그렇게 그러니까 계약을 하죠.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네. 계약을 하는데 그 비용 자체가 이제 많이 튄 상태고요. 네.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1,000억 사나이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아. 지금 벌써 이제 광고가 들어와 있는 게 얘기가 되고 이미 뭐 계약 쓴 것부터 시작해서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까지 해서 한 100개 정도. 아. 뭐 식음료뿐 아니라 의류, 뭐 건강 등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다 섭렵을 하고 있는 상태고 송중기 씨가 지금 중국에서는 국민 남편으로 등극이 된 상태예요. 네. 거기다 팬클럽이 굉장히 탄탄해서 네. 송중기 씨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아. 제대로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그 팬클럽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 많은 아. 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서 뭐 몇억 뷰 기록했다. 이번에 보니까 26억 뷰가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이 트래픽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또 이제 그 중국에서는 지상파나 이런 케이블 방송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인터넷 방송으로 네. 나갔잖아요. 근데 회당 판권이 2억 8천이다. 2억 8천만 원에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거 이상의 가치를 누리면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약간 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국에서 네. 사실 그 방송으로 사실 나갈 수 없고 네. 이 사실은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서 주로 보여지는 거는 여러 가지 네. 규제가 많다면서요? 규제가 중국에서? 많고요. 사전 심의가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우리나라하고는 일단 사회적인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장면들이 국가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네.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는 TV 드라마 쪽으로 해서 더 사전 심의가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 별그대 이후에는 인터넷 방송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태양의 후예도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조금씩 다르게 갔던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취재하면서 네. 알게 됐었는데요. 네. 앞으로 또 이렇게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또 어떤 식으로 조금씩 더 제재를 좁혀올지는 모르겠는데 제재는 분명히 좁혀올 네. 거로 저는 그래도 예상을 이번에 합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태양의 후예 최고 승자는 누구냐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중국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인가요? 거기가
가장 승자가 될 것이다. 이 가입자가 몇 천만 명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판권이 얼마큼 팔렸고 지금 일단 32개국에 판매가 된 데 이어서 지금도 계속 판권이 30개국 정도를 지금 계속해서 계약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판권 수익 자체가 뭐 100억이다, 뭐 200억이다 이러면 와 하고 입을 벌리는데 중국은 돈 단위 자체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렇게 100억대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하고서 네. 몇십 배의 그런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아.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좀 슬픔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하. 그런 부분도 좀 적지는 않죠. 그러면 저희가 정말 그 사실은 한류 드라마로 인한 어떤 뭐랄까요, 경제적 이익이랄까요? 네. 이런 걸 좀 더 높이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하다, 막 이런 거 있을까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불경기가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럼 방송 분야라고 다를 게 없거든요. 네. 그럼 너무나도 지금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제작 여건이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재분들 혹은 또 이제 스타 감독, 스타 작가 혹은 스타 스태프들까지도 네. 그 중국으로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것들을 정말 저희한테 가지고 있는 비하인드, 히든 카드 같은 것들을 네. 그쪽에다 많이 주고 오게 되는 그런 그렇죠. 예, 부작용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중국 시장이 아무리 정말 황금 시장인 것 같아도 네. 장기간 롱런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무조건 중국에서 큰 돈을 주고 데려간다라고 해서 네. 거기에 혹해서 가기보다는 아. 어떤 식으로 방어막을 치면서 적절히 상호 윈윈으로 갈 수 있는지를 그 선을 잘 지켜가야 된다고 저는 이미 생각합니다. 상당한 방송 노하우가 많이 중국으로 많이 건너갔다 갔죠. 예, 그러더라고요. 특히 그 아빠 어디가 중국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쪽에서 정말 여러와 같은 성원 속에서 시청자들이 많이 좋아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까진 됐던 것이 오늘 아침부터는 어린아이들, 뭐 7세 미만은 뭐 방송에 나오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제약을 하면서 거긴 또 제약에 대해서 융통성이 없는 네.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작을 하러 이쪽에서 넘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모든 노하우를 주고 나서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번에 반면에 사실 마지막 부분에 네. 이 태양의 마지막 부분에 뭔가 좀 용두삼이다. 게다가 뭐 죽었다 자꾸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사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도 막장 드라마에 비하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유시진, 그러니까 송중기 씨 불사조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네. 있었고요. 근데 사실 그 불사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건 판타지이기 때문에 그건 네. 용인하고 봐야 되는 그런 네. 대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PPL 부분에 대해 특히 이제 우르크에서 끝났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그렇죠. 부분이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부터는 자꾸만 PPL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못하고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껄끄럽게 보셨던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태양의 후예 PPL 과도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드라마들에도 과도한 PPL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하. 태양의 후예는 그나마 굉장히 히트를 친 큰 스케일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게 네. 더 두드러졌던 것일 뿐이고 사실 그 태양의 후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 중에서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군국주의, 지나치게 애국심을 네. 유발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극 중에서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군인입니다. 특전사. 네. 특전사가 그런 애국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직업 정신에서 엇나간 사람이 되는 그렇죠. 것이고 네. 또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의사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직업 정신에서 어긋나죠. 그러니까 결국 김은숙 작가가 얘기했던 부분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네. 입장인 게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은 네. 그 주제는 맥락은 통했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PPL이 사실 시청자들이 볼 때는 사실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사실이지만 네. 뭐 다른 작품과 비교했을 때 더 심하다 이렇게 보긴 뭐 어렵다 이런.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스케일이 크고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는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네.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시청률이 낮은 드라마 같은 경우 본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게 논란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사실 그게 흐름은 좀 안 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네. 스트리밍으로 가니까 아예 없던 음료수가 막 생겨나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막 장면에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장면은 그 자동 주행 한 H사의 그런 자동차 신제품의 그런 어떤 그 주행 모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동 주행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키스씬을 넣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불편하시는 분도 그런 있었고. 기능을 더 이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키스씬을 넣었다. 네, 근데 실제로 그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억 원 이상의 광고 효과를 봤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일단 저희가 중요한 거는 킬러 컨텐츠 왜냐하면 한류가 좀 많이 별에서 온 그대 이후에 사그라들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관광객들을 요커들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네. 뭔가 매력적인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드라마 부분에서 네. 특히 지상파 드라마가 힘을 많이 잃었었는데 응답하라 1988에서 시그널 그때까지는 케이블 드라마가 주축이었다면 그렇죠. 태양의 후예가 다시 탈환을 했으니까요. 여러 가지 큰 의미들을 먼저 되짚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한류의 어떤 영향 그리고 네. 이걸
그 어떻게 좀 뉴커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어떤 요인으로 쓰기 위해서 네. 사실 촬영장 얘기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그럼요. 같아요. 태백 촬영장이 그냥 없어진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네. 많던데. 그래도 지금 태백 같은 경우에 거기 특전사 그 막사가 있는 그 부대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파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광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개발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몇백만 명, 예전에 저희가 겨울연가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별거대 이후에는 누적 관광객이 600만 명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또 들었었잖아요. 네. 이번에 더한 관광객을 올 수 있게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음 또 블록버스터 정말 그 대박 드라마를 좀 기대해 보면서 네.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현주 문화 전문기자였습니다. 네.